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풀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투표율이 낮은 본머스 사이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로 아예 본머스 사이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0회차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풋볼살롱이 이번에 현미경 분석에서 3월 A매치에 어느 정도 선수가 차출이 됐는지 28개 팀들을 상세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팀이 A매치 차출이 많이 됐는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 본전 이상을 뽑는 현미경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카페에서 보다 편리하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올 시즌 경기력과 순위적인 측면에서 풀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현재 풀럼의 핵심 자원 이탈을 고려했을 때 풀럼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풀럼의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FA컵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되는데 이 풀럼의 미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경합이 가장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풀럼으로서는 적지 않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트로비치라는 공격수가 골 감각이 떨어져 있었다고는 해도 현재 풀럼으로서는 최전방에서 이 미트로비치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미트로비치가 본머스 상대로 4경기 3골로 강했던 면모가 있던 것도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올 시즌 미트로비치가 빠졌던 리그 6경기에서 풀럼이 2승 1무 3패로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것 역시 미트로비치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트로비치 외에도 최근에 풀럼의 측면에서 컨디션이 괜찮았던 윌리안이라는 윙어 역시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풀럼이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풀럼의 경우에는 미트로비치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공격 상황에서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고 반대로 본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풀럼이 자랑하는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제공권이 뛰어난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풀럼이 빠지게 된다면 풀럼의 세트피스 공격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올 시즌 풀럼이 넣은 세트피스 득점 11골 중에서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직접적으로 세트피스로 넣은 골이 딱 2골 정도이기 때문에 미트로비치 선수가 없어도 풀럼의 세트피스 공격력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머스 쪽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원정보다 실점이 무려 22골이나 감소가 되면서 확실히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의 영입생 측면 자원인 와타라라는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머스의 주포 공격수인 솔랑키 선수가 최근에 풀럼을 상대로 3경기 3골 1도움 킬러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솔랑키 선수가 풀럼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본머스가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고 이 풀럼의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레노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머스의 네트 골키퍼 역시 네 번째로 좋은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트로비치가 빠지는 풀럼 역시 본머스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풀럼의 승리까지 굳이 받쳐가는 이유는 미트로비치가 빠지는 것은 아쉽지만 풀럼이 팔리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같이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들을 필두로 한 이 미들진에서의 경합은 확실히 본머스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아까 미트로비치가 빠진 상황에서 리그 2승 1무 3패의 성적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패 중에서 2패가 맨시티와 맨유를 상대로 당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미트로비치가 없는 상황에서 첼시를 상대로 승리,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풀럼이 미트로비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풀럼의 승리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본머스 사이드도 받쳐가는데,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본머스 사이드인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브라이튼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브랜트포드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브랜트포드의 라야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줬고, 브랜트포드의 주포 공격수인 아이반 토니 선수가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시와 현재의 브라이튼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브라이튼은 대제르비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 적응을 하는 시기였고 경기력 자체가 완성이 된 시기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브랜트포드에게 패배를 당했을 당시에는 현재 브라이튼에서 주전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측면 자원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주전 자원이 아니라 백업 자원으로 교체 투입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최전방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아예 출전 기회가 주어질 때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브라이튼이 이 에반 퍼거슨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아일랜드 대표팀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할 정도로 최전방에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 때의 브라이튼보다는 확실히 지금의 브라이튼이 전술적인 측면이나 팀의 조직력, 그리고 측면과 전방에서의 공격력이 좀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브라이튼이 21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브랜트포드의 라야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쇼에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브라이튼 단통승이 아니라 브랜트포드의 무승부까지 받쳐가는 이유는, 이 브라이튼이 제 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압박 라인 자체가 높고 공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브랜트포드의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 통계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을 또다시 노출하게 된다면 브랜트포드의 특유의 롱볼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실점이 7골이 있기 때문에 브래드포드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브래드포드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래드포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무려 12번으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그래도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 교체가 약이 될 수도 그리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가 비에이라 감독과 결별을 하고 또다시 로이 호지슨 감독을 소방수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로이 호지슨 영감님이 비에이라 감독 이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휘를 했던 감독으로 이 특유의 롱볼을 기반으로 한 실내 축구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1부 리그에 잔류를 시켜온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탈로서는 또다시 호지슨 감독 특유의 단순하고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서 1부 리그 잔류를 노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호지슨 감독 선임을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은 기존의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이미 호지슨 감독 축구에 상당히 익숙한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독 교체에 따른 전술 적응은 따로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호지슨 감독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특화가 되어 있는 크리스탈의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드리블과 전진성이 뛰어난 윌프리드 자아를 비롯해서 아이에우, 에제, 올리세, 슐럽 같이 전진성이 뛰어난 자원이 많기 때문에 호지슨 감독 특유의 롱볼 그리고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감행을 함에 있어서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상대팀 레스터시티의 카운터 어택 역습 실점 통계인데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에버튼 다음으로 역습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호지슨 감독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이 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습으로만 3골을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호지슨 감독이 들어오게 된다면 호지슨 감독 시절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살아나면서 반대로 레스터시티는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많다는 점에서 호지슨 감독 특유의 역습 축구가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레스터시티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레스터시티가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전체 4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본다면 감독 교체발을 크리스탈 팰리스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는 바로 호지슨 감독이 과거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 시절에 유독 로저스 감독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끌었던 호지슨 감독이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리그 2경기에서 2패를 당한 바 있고 홈 경기에서도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유독 호지슨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으로서 이 로저스 감독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4경기 1무 3패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봤을 때 로저스 감독에게 굉장히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레스터시티의 로저스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상대 전적 자체도 레스터가 크리스탈을 상대로
7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상당수 전적이 바로 호지슨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생겼던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현재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된다는 점과 강등권 탈출을 위해선 무승부보다는 승점 3점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서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는 점에서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었던 레스터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좋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캐슬전 극장골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홈에서 리그 9경기 4승 5무 무패 끈적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도 홈에서 15골이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빈공을 고려했을 때 노팅엄의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포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공수에서 부상 자원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노팅엄이 시즌 초중반에 괜찮았었던 피지컬이 뛰어난 공격수인 아워니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워니가 복귀를 해준다면 그래도 최전방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울버햄튼 역시 최근에 빈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리즈를 상대로 데뷔골을 신고를 했고 측면 자원인 페드로 네투 선수가 이번 A매치 기간에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에서 굉장히 멋진 골을 넣고 복귀를 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8경기에서 1승 3무 4패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약점을 고려한다면 노팅엄 특유의 홈발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0대 0이나 1대1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A매치에 차출이 된 선수들의 체력 소모 정도가 비슷한 상황이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나바스 골키퍼가 최근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울버햄튼 역시 조세사라는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로의 골문을 열기에는 공격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노팅엄이 전력 누수가 꽤 있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근소한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헤타페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특징이 10번 맞대결을 펼쳐서 무승부가 무려 7번이 나왔고 최근에 5번 중에서 4번이 무승부였을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를 많이 캐는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빌바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빌바오가 올 시즌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값이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기대 득점값이 높은 것이 바로 빌바오인데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에서 무득점 경기 비율을 나타낸 통계인데
이 빌바오가 리그 26경기에서 무려 11경기가 무득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기력 자체는 좋은데 경기가 무득점으로 끝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 무득점 경기 비중이 46%로 증가가 된다는 부분에서 또다시 빌바오가 경기력은 좋은데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헤타페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최근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와 마요랄 선수의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 결정력 한 방에 있어서는 오히려 빌바오보다 헤타페가 좀 더 날카로움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어줘야 되는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최전방 공격수들이 최근에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7경기에서 3승 3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자체가 5번 중에서 4번이 무승부였을 정도로 무승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헤타페도 최근에 원정에서는 강팀들과의 경기가 많았지만 원정 6경기 2무 4패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홈보다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헤타페와 빌바오가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6골로 라리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양 팀 모두 전방 압박에 의해서 공을 빼앗아서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빌바오가 올 시즌 무득점 경기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맞대결 상성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양팀 강점인 전방 압박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 오히려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헤타페가 NS 위날이나 마요랄 같은 공격수들이 최근에 골 감각이 더 좋다는 점, 헤타페가 최근에 경기력과 성적이 괜찮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헤타페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골문도 다소 헐거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첼시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경우에는 과거 브라이튼 시절부터 측면 공격 위주의 전술을 즐겨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측면이 강한 강팀을 상대할 때 이 수비 라인에 6명을 일자로 세우는 이른바 식스백 수비 대형을 만들면서 굉장히 횡적으로 측면 공간 자체를 주지 않는 수비 전술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식스백 전술로 이 토트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빌라이고 이 대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튼도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한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에메리 감독이 2대1로 승리를 따낸 바 있었습니다. 더욱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축 자원들이 대거 A매치를 소화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 반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 비해서 차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력 면에서도 빌라가 다소 우세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최전방에서 여전히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빌라가 첼시의 측면 공세를 막아내면서 와킨스나 베일리 같이 빠른 자원들을 앞세워서 효율적인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첼시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첼시 역시 최근에 스털링이나 캉테 같이 부상이었던 베테랑 자원들이 복귀를 하고 있고 빌라가 올 시즌 원정에서 공격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첼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카디스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인 것 같지만 양 팀이 지금 승점이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라서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카디스와 세비야가 승점이 28점인데 강등권인 발렌시아와 알메리아의 승점이 26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위가 의미가 없이 모두가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최근에 라리가 홈 경기에서 10경기에서 4승 6무로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굉장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라리가 홈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패한 것이 작년 9월 10일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 0대4 대패 이후에 10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카디스가 특유의 홈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는 최근에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3무 5패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원정 경기에서 유독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카디스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디스가 최근에 괜찮은 것이 이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그래도 최근에 라요와 바야돌리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고 과거 레반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호르의 마르띠라는 공격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생긴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도 할만해 보이는 것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부상으로 나란히 이탈이 됐었던 토트넘 출신의 측면 자원들인 라멜라와 브라이언 힐 두 선수가 모두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카디스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세비야가 카디스를 상대로 10경기에서 9승 1무 압도적인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 역시 제 아무리 세비야가 최근에 원정 고자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선수단 퀄리티 측면에서 세비야가 우세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전력 누수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디스가 올 시즌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홈 무패 행진을 10경기째 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가 합리적인 이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압도적인 천정 면모와 선수단 퀄리티의 우세가 있는 세비야의 승리까지 이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